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첫날 정치외교 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방한한 엑스포 실사단이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실사단에 국회 결의안을 전달하는 등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75주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주말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일본 언론 보도와 정부의 부인 속에 정치적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논란의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가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였는데요. 여당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한 반면 야당은 굴욕적 대일 외교라고 날을 세웠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놓고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쟁점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한 정부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여당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며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핵 위협에 나서고 있는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최근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움직임과 함께 최근 자당 소속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국민의힘. 야권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국회의원들도 좀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해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초법적 시행령 통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검사 수사 개시 시행령, 이거는 입법권을 무력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시행령 통치 계속할 겁니까?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며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위증, 무고, 깡패, 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국민들의 피해를 보게 되돌려야 할 이유를 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둘째 날인 내일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오전 양곡관리법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에서 한 총리가 잘못된 분석을 근거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국민을 능멸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양곡관리법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도 모자라 편파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희연 기자와 함께 4월 임시국회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 국회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제 전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직회부를 거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됐는데
여당에서 제2요구권을 건의했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이 되면서 4월 국회에서도 계속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정부 여당에서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자 야당은 오늘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소집해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섰는데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전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여당과 정부 측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 이제 참석하지 않으면서 현안 질의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네. 야당 측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야당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 담화문을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앞서 한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수매법이고 약 1조 원 가량의 혈세가 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기존 민주당 안보다 요건이 완화됐는데 한 총리는 원안에 대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대로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 등 6명은 삭발투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쌀값 안정화법이자 민생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검토 대신 즉각 법안을 공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당 반응도 들어볼까요? 네, 여당은 이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면서 규탄 성명서를 냈는데요. 네. 이미 농해수위의 4월 의사일정 합의가 끝났는데 야당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통보했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농가를 망치고 국가 재정만 축내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행사가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이게 헌법에 보면 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 제2요구권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지난달 31일이어서 약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주무장관의 총리, 관련 농민단체까지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통상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리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내일, 늦으면 11일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으로서는 제2표결에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데요.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방이 4월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쟁점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는데요. 이 김혜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수사권 확대 시행령 통치를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결론 낸 만큼 시행령 통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위장 탈당을 통해 과하게 입법하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며 헌재 결정에 다툴 문제가 많지만 결정을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검찰이 뭉개게 하고 있다며 쌍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장관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른 사람 보호를 위해 맞불 놓기식의 특검 추진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다음 총선에 이 한 장관 차출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 네. 한 장관은 전혀 무관한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현재까지는 경기 안성의 김학용 의원 대 대구 달서울의 윤재옥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까지 1년간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원내 사령탑이 이번 주 결정됩니다.
현재까지는 경기 안성을을 지역구로 둔 4선의 김학용 의원과 대구 달서을을 지역구로 둔 3선의 윤재옥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앞선 당대표 선거와 달리 계파 대결이 아닌 내년 총선을 이끌 리더십과 대야 협상력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김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위해 수도권 원내대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가 있는 그 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온다면은 그야말로다가 전국 정당으로 해서 상징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반면 윤 의원은 수도권 원내대표가 수도권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은 증명된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자신이 원내수석 부대표 시절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던 점을 언급하며 원내대표의 덕목은 여야 협상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후보 등록을 실시하고 7일에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새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당장 쌍특검과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 등을 놓고 대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에 원내대표는 소속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데 내년 총선에서 누가 자신에게 유리할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선거라 표심의 향배는 더욱 안개 속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방한 중인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에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국회 결의안을 전달하며 부산 유치에 힘을 쏟았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한 둘째 날인 오늘은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는 실사단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고 우수한 국제 행사를 다수 개최한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부산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또 실사단이 보는 앞에서 부산 세계 박람회를 유치할 경우 즉각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필요한 모든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의 결의안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전달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는 부산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위한 조직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전 국민적 성원과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코리아 원팀으로서의 총력을 다한다면 2030 세계 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를 놓고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 등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 최종 개최지는 오는 11월 말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오늘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맞아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애도를 표하면서 진상규명에 주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주말 제주를 찾아 제주 4.3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태은영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75주년을 맞아 거행된 희생자 추념식.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의 추념사 대독을 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애도를 표하며 4.3 사건 진상규명에 주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진실 왜곡 사례에 대해 입법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제주도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통합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주말 제주를 찾아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아픔을 넘어 화해, 상생, 미래로 나아가는 제주도민을 응원하겠다고 적으며 희생자 넋을 위로했습니다. 제주 4.3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제주도가 전 세계의 평화의 섬으로 4.3의 아픔을 극복하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국회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유가족 간담회에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역사의 큰 흐름 아래 화해와 상생, 미래로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유족의 입법적 보완 요구에 대해선 법안 발의자와 깊이 논의하고 더 나아가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인영입니다. 동물의 세포 배양물 등을 가공해 만드는 세포 배양식품의 배양 과정에서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식품위생 관련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세포 배양식품 안전성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윤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세포 배양식품 종류 중 배양육은 생산 과정 중 항생제 사용으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양육 연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품화는 현 상황에서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항공기 내 실탄 발견과 보안 검색 미실시 등 항공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항공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민철 의원은 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집체 교육 방식 개선과 첨단 탐지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대섭 한서대 교수는 현행 보안검색 교육은 변별력을 잃었다며 인공지능 교육과 온라인 실습 교육 그리고 현장 판독 실습 시간을 대폭 확대해서 보안요원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다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여의도 봄꽃 축제로 오는 10일까지 국회 주변 교통이 통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서강대교 남단부터 의원회관 사거리까지 여의 서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국회 사문과 육문, 7문은 폐쇄됩니다. 국회 경내도 상춘객의 경우는 평일 오후 6시부터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4월 3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4.3 추념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주도에서 열린 4.3 추념식에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죠. 대통령실은 불참 사유로 지난해 당선인 시절 4.3 추념식에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오늘 행사엔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에 제주지사는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대신 또 국무총리가 참석을 한다고 하니 국무총리께서 분명하게 좀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에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프로야구 시구를 언급하면서 대구는 괜찮고 제주는 왜 안 되냐면서 반문하는가 하면 박범계 의원은 불참 이유를 지지율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3 기념식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4.3을 참석하지 않고 대구를 주말에 방문했던 건 지지율 때문이다.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선 제주 4.3 추념식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대통령이 해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건 무리라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제4.3 현장의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 곳에만 해마다 간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입니다. 당선인 신분에 가셨다면 이번에 총리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또 보상하고 명예를 또 되찾아주는 그 노력은 이 정부에서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것이고.
네, 이런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제주 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했지만 추념식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3차례나 참석하면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이 추념식을 찾은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불참하긴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서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4.3 추념식. 그만큼 대통령의 발걸음에 담긴 의미가 크다는 뜻이 아닐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전광훈 목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전 목사를 향해서 일침을 던졌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은 원래 한결같이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여당의 운영 내지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당의 운영에 진짜 영향을 미치겠네라는 우려를 국민들께 드리면 안 됩니다.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당을 우리가 어떻게 찍습니까? 전 목사는 유튜브를 통해 광화문 집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죠.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선 전광훈 목사와 헤어져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정권 교체가 됐냐고요. 안 됐잖아. 홍준표 씨.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이참에 나는 국민의힘 정당 자체를 개조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광화문이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내가 또 욕 한마디 할까요? 야, 이 X들아.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광훈 목사의 욕설을 지적하면서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게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면서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전 목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돼서도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전광훈 목사와 강한 선을 그어야 될 만큼 관계가 없었습니다. 전광훈 목사 그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전광훈 목사 우리 당의 지도부도 아니고요. 이 양반 우리 당에서 쫓아내야죠. 전광훈 이분이 우리 당 당원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당원이면 바로 출당을 시켜야 되고요. 네, 김기현 대표는 두 사람 모두 자중해야 한다면서 양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 목사에 대해선 제3자라고 선을 그으면서 공천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홍 시장에 대해선 지방 행정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전 목사를 둘러싸고 여권 내 또 다른 경고 등이 들어온 분위기인데요. 전광훈 목사 논란에 국민의힘은 어떤 타겟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도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대일 외교와 후쿠시마 논란, 양국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쟁점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지지율 하락 속에서 여당의 4월 임시국회 전략은 무엇인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추진에 대해서 일본의 가짜 뉴스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이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확실히 떨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의지를 밝힌다면은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신다라고 했는데, 국민을 진정으로 좀 안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공식 입장과 발표된 입장과 일치하는 앞으로의 행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차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정부의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 유입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이 이상 명확하고 좀 정확한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국민 먹거리를 이용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들께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 야당 행태에 좀 씁쓸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오직 민생이라는 담대한 약속을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이 좀 가벼운 언행과 인기 부합형 정책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좀 이에 대해서 야당도 국민들을 위해서 좀 악의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왜곡하는 일들은 좀 중단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를 믿지 못하겠다 하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게 가장 큰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 행위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아닌 그냥 대국민 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드나 미국산 소고기 괴담 퍼뜨릴 때처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을 들으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국민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후쿠시마 수산물이 유입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확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4월 국회도 협치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내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밖에도 노란봉투법과 또 방송법, 간호법 등도 수용 불가 방침을 내비쳤죠. 이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행정부와 입법부 힘싸움이 예고된 4월 국회 이 강대강 대치에 대한 여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당 국민의힘의 입장은 강대강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단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직 민생, 국민들에게 이게 득이 되는 결정인가, 민생에 이로운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결정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곡처리법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법안이라고 해도 국민들을 기망하고 169석의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폭주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169개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그야말로 입법 폭주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피로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대선 불복으로 비춰지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친 집값을 만들어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비과학적인 허구에서 시작됐던 탈원전, 저런 전월세 대란을 만들어냈던 임대차 3법, 그리고 혁신의 싹을 잘라버린 타다금지법 등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과 정책들의 공통점은 순간적으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인기 영합을 위해 했던 정책들이었다는 건데 양곡처리법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이제 이런 정쟁들보다는 좀 국민들 지금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좀 합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내년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지율이 이제 부진한 그런 이제 동반 부진 상황인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 지지율 텃밭인 부울경에서도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민생 119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 특히 이제 또 김기현 대표의 그 첫 성적표가 될 모레 5일에 재보궐선거가 또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 그 재보궐선거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감히 제가 선거 결과를 예상하거나 예측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당이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가 오직 민생이다라는 국민들께 드린 약속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좀 국민들께 계속해서 다가서려고 합니다. 지금 위대한 국민들께서 지난 문재인 정권 그리고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을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당이 좀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남겨주시지 않을까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까지 보면 어떤 선거도 쉬운 선거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도 그리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민주당식 쇼가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 민생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으로 생활 속으로 좀 한 발짝 더 다가가려고 합니다.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이제 갓 출범했는데요. 국민들께서 좀 많이 이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좋은 결과 안겨주시면 그에 부합하는 정책과 노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 갈등과 대립을 키워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론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논란의 쟁점과 대응책에 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단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올 일이 없다. 대통령실이 이제 거듭 이제 부인을 했는데도 의구심이 말끔히 이제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전화 연결해서 국민의힘 이제 김민수 대변인과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도 그 수산물 수입은 들어올 일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사그러지지 않는 이유, 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윤 대통령께서 네. 일본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한 내용들이 행동과 말이 달라서 그렇게 흔쾌히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죠. 네. 그리고 우리 수입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 언론들은 꾸준히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다. 네. 그리고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에서 꾸준히 나오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언론 보도 나온 내용이 오보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언론 중재에 제소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하는데 적극적인 대응도 안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안 할게.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도 명확치 않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정부의 입장 표명과 일본 언론의 입장 표명이 이제 서로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 요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여당이 이제 어쨌든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부의 말보다 일본 언론을 더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이 구린 데가 있으니까 프레임을 이상하게 씌우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일본에서 문제 제기하면 네. 또 언론 보도가 잘못됐으면 그 내용은 진위는 이런 건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 일본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수입하지 않겠다라고만 하면 네. 이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속 시원히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가서 또 단순히 배상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큰 또
통큰 결단이요? 통큰 결단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지만 네. 또 굴종외교나 뭐 이상한 거래 또 이상한 퍼주기 뭐 이런 걸 하고 온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한 건 이게 정말 괜찮을까 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대응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일본은 그 5월에 G7 공동 성명에 오염수 방류를 포함시키려고 일찌감치 그 여론전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국제 기준을 준수했다. 그리고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안전하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대응단에서 토론회를 열었을 때 이 전문가들 의견 어땠을까요? 일단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일본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일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일본의 근거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으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로는 과학적 검증하고 네. 뭐 IAEA를 거치고 국제적인 네. 동지를 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 측에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에 의해서 네.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뭐 G7의 자기 주장대로 투명성 있는 과정을 거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인정하는 듯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꽤 초관심사에서 그 연안 국가들도 일본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연안 국가들에게 네. 불러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들 이렇게 보면 실제 원래 기본 원초 데이터가 나와야 검증이 되는 건데 원초 데이터가 아닌 자기들이 가공해서 생산된 데이터, 자기들이 유리하게 정리된 네.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일단 다르고요.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도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를 가지고 편집했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이렇게 한 내용이고 또 거기에 이제 소위 오염수 방류를 담는 그릇이 네. 많은데 그중에 일부분만을 가지고 또 실험을 하거나 검증을 했거나 또 그조차도 어느 실제 저류 탱크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네. 이렇게 좀 수준이 낮고 또 원 데이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우리는 엄격하게 과학적 검증을 하니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지 아마 강한 의구심이 들 겁니다. 네. 네, 근데 또 이 내용과는 반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내 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표입니다. 방류에 의한 국내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 여론과 또 그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서투르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네. 원래 우리가 실제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네. 검증을 해보니 안전합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려면 기초적인 자료부터 우리가 원하는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실험 요거만 과학적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툴을 만들어서 했노라 하면서 거기에 입력이 되는 데이터는 일본에서 준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뭐 이런 수준의 내용이어서 실제 그런 과정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과정 자체가 좀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우리 연구기관 입장에서 보면 네. 실제 행태상 보면 우리가 그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 또 해류의 이동 뭐 이런 내용 보면 단순히 물만이 이동되는 게 아니고 실제 생물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생물은 조류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고 네. 확대되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고려해서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제대로 검토해서 알려야 되는데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검증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더니 그 내용이 작동이 잘 됩니다. 이 내용을 그런 일본의 주장 내용을 얹어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
네. 이게 국민에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 또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불어넣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회의 때 해수부 장관에게 그런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뭐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해수부에서도 마치 그게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렸던 내용들 이런 건 잘못됐다고 엄격하게 지적하고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본 측 주장과 더불어서 일본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국내 연구 기관의 내용이 일본에서 이제 그 연구했던 그런 기관에서 그 연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이제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게 이제 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의원님 그 요즘이 그 멍게철이라고 합니다. 예, 멍게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근데 멍게 드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불안해한다고 해요. 혹시 이게 바다 건너 일본에서 온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후쿠시마 포함한 인근 지역의 수산물을 이제 수입 금지가 이제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WTO에서도 이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제 좀 이게 수입을 우리가 일본의 이런 이제 그 수산물이나 뭐 후쿠시마 뭐 수산물 포함해서 좀 거부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어렵게 WTO에 제소해서 얻어낸 결과인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 이게 중요한 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뭐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가 하는 분이 정진석 의원이요. 예. 우리를 그때 일본에 이제 의원이 계시는데 일본의 회장이 우리 대통령에게 뭐 그 부분도 요청했다고 그래요.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뭐 우리 대통령은 그 부분을 좀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풀겠다는 듯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 이 부분에 대한 수단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후쿠시마 주변의 지자체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수산물들 이 부분에 실제 우리 방사능과 관련된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이걸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었는데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 그 객관적인 자료로 아직도 후쿠시마의 방사능과 관련된 오염이 꽤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 안전에 수입을 하면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아직은 수입 규제를 풀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그 대책도 살펴볼까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방사능 검사도 좀 강화를 하고 한국 전문가를 또 참여시키고 또 그리고 농산물 수급 안정 예산도 좀 편성을 했다. 이렇게 정부가 대응을 했는데 이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오염수 방류하는 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뭐 이렇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요. 원래 접근한다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오염수 방류하기 전에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검증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만일에 모를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국민의 건강 유해 요소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예방 조치는 사실상 도외시하고 이후에 수입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 가지고 막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 보였다. 그래서 예방에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예방을 하려면 실제 일본에서 오염수와 관련돼 있는 로 데이터를 제대로 내고 그 대상을 가지고 실제 검증해서 위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될 때까지는 오염수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 확인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확인되면 우리가 이제 이후에 그래도 나타날 수 있는 사후적인 예방 조치나 또는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전 단계가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일본이 할 수 있도록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그런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잠정 조치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요청이 되어야만 일본에서 비로소
실제 검증이 가능한 원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청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제 의견을 냈거든요.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제소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제 그 대응을 해 나가거나. 러시아, 중국, 아까 말씀하신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공조해서 일본의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 두 가지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제대로 해야죠. 그게 가야 될 길이고요. 네. 네. 말씀 다 하신 거. 국제법적 대응, 일본의 그 주변의 연안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이제 예방적인 조치를 하려면 우리 국제해양법 재판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원시 자료라든지 과학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제 방류를 못하도록 잠정 조치, 긴급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하고 협업하면서 그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이 제대로 담보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과학적 안전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이후에 방류될 수 있도록 하고 방류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실제 이후에 그 안전장치 요 내용도 제대로 담보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되고 우리 쌀은 안 되나. 이게 그 후쿠시마 관련 내용과 또 더불어서 양곡관리법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게 바로 양곡관리법 아니겠습니까? 내일 그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또 오늘 민주당 의원들 삭발식도 거행을 했는데 양곡관리법과 그 대통령의 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농민을 포기하고 쌀을 포기하고 앞으로 되는 대로 우리 농민들을 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양곡관리법이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는 뭐 무제한 쌀 그냥 수매해주는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 측 주장으로 이제 매년 한 1조 정도의 추가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매년 1조 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려면 정부가 역할을 포기하면 그렇게 되죠. 이제 실제는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실제 쌀 생산을 할 때 지금 20만 톤 정이 초과 생산되거든요. 그게 한 4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쌀이 아닌 밀이나 콩 또는 사료 이런 쪽으로 생산을 바꿔서 쌀 생산이 아닌 영역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고 쌀은 좀 줄여서 쌀이 초과 생산되는 부분을 좀 적게 만들자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제 초과 생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정부가 역할을 못한 만큼 정부에서 농민의 소득 보장이나 우리 쌀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의 일환으로 이제 시장 경제를 의무화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역할을 안겠다는 것이죠. 생산 조정 안 하고 계속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죠. 시장 격리하는데 1조 원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생산 조정을 제대로 해내면 그게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조 원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오히려 재정을 더 절약하는 법, 생산 조정을 더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간접 강제법, 또 쌀 이제 소비를 또 증진시키면 그 초과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 생산 증진 책무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와 이제 그 민주당 간의 계산법이 차이가 많이 있네요. 민주당은 정부 그 추정이 한 5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된다.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 전라도에서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참 최근에 고전이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좀 뭐
고전이다는 표현보다는 네. 쓴소리가 좀 많이 나온다. 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도 실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당의 경우 이제 텃밭인 부울경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그 지역구인 전북 고창 지역의 이제 민심을 살피신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민주당에 대한 민심 어떻습니까? 이제 토방청담 해보면 이제 지역에 와서 지역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잘한다 이렇게 평판을 해주시는데, 네. 다만 이제 작금의 민주당과 관련해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독재 공안 전국 비슷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또 그 일환으로 우리 당 대표를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또 불러내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강요시킨다 이렇게 보고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퇴행하는 전국을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제대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당을 많이 줬더니 좀 단합해서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윤석열 정부가 또는 검찰 독재 정권이 퇴보하고 퇴행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표를 많이 줬는데 그게 기대처럼 많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그간 성실하게 참 활동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2월 국회 때 민생 입법이 7건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교통 전문가로서 또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해오셨었는데 농어촌 주민 이동권에 관한 그 법안도 내놓으셨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들어서 좀 애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나 앞으로의 그 목표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네. 뭐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실은 꼭 본회의를 통과해서 네. 우리 정책에 구현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동권 중요하죠. 생활의 일부이고 기본권의 하나니까. 그런데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면 도시는 수요가 많아서 지하철도 넣고 또 지하철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직원거사라고 해서 무임수송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농촌의 경우에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인구가 줄다 보니까 뭐 실제 운행되는 버스도 줄고 네. 교통수단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도 가기 어렵고 또 병원에 이제 어르신들 병원에 가셔야 되는 병원 가기도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네.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점검해서 이동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하나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실제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더라도 공공교통 수단의 일환으로서 주민들이 삶의 일부로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그 책임은 정부가 진다. 이런 입장에서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법이 이제 우리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의정생활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약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약자들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고 네. 약자를 보호하는 일환으로는 양극화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출생 문제도 극복해서 경제도 성장하고 복지도 제대로 쌍두마차로서 균형을 갖추는 이런 그런 국가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 논란에 관해서 이 중심으로 또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